성인용 화보 제작사의 전현직 대표 2명이 소속 모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일부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직 대표 A씨 40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도 부천의 숙박업소 등에서 소속 모델 3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또 다른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제작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촬영을 빌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대표 B씨 역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B씨는 O'씨와 함께 2023년 1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모델들이 용기를 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2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청소 노동자를 호텔 측이 1시간 넘게 구조하지 않고 119 신고까지 막았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5분쯤 인천의 한 호텔 17층에서 퇴근 중이던 50대 청소 노동자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1층과 2층 사이에서 멈춘 승강기.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진 뒤 인터폰마저 작동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동료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 B씨가 호텔 측에 상황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소용없다며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만 불렀고 신고를 미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B씨는 결국 4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하던 중 누군가 출동 취소를 요청해 일시 복귀했고 이후 A씨와 통화로 상황을 다시 확인한 뒤에야 재출동해 오후 7시 16분에 구조가 이루어졌다. 허리와 목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낀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의 금고를 노려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의 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원장실 금고에 접근해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놀랍게도 그는 병원장의 주거지 출입을 도우며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그 비밀번호가 금고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고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023년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무려 6,400여만 원의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쳤다. 병원 내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치밀한 범행이었다. 재판부는 신뢰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반복한 절도라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6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SNS에 렌터카를 검색하면 합법업체와 함께 불법 개인 렌터카 업자들이 무더기로 등장한다. 일부 업자는 8년생도 렌트 가능, 무면허 OK라며 공공연히 청소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일반 차량 번호판을 쓰며 대여 비용은 하루 20만 100만 원에 이른다. 일부 업자들은 쏘카 등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빌린 차를 재임대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일탈하거나 불법 도박 등으로 번 돈으로 렌트를 한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 중이다. 지난해 20세 이하 무면허 사고는 1,45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34.8%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아산에선 미성년자가 몰던 차량이 60대 택시기사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후엔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돈을 못 낼 경우 협박감금까지 이뤄진다. 피해 청소년들은 신고도 못한 채 돈을 구해 지불한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사전 단속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한 BMW 차주가 다른 입주민의 정중한 항의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는 적반하장이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LC는 지하 1층 주차장 통행로를 침범한 BMW 사진을 공개하며 커브 돌기 힘들어 정중히 문자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입주민끼리 배려는 거지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이해해주는 것이라는 막말이었다. BMW 차주는 몇 년 살면서 이런 문자 처음이다. 그 시간에 커브 한 번 더 틀어라며 오히려 항의한 A씨를 비난했다. A씨는 본인 편하자고 주차해놓고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이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민원까지 제출했다. 해당 게시글에 네티즌들은 차주 태도 충격, 애초에 저런 주차 자체가 민폐다,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4일 새벽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리며 보행 중이던 여성이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오전 2시 33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A씨는 우산을 쓰고 걷던 중 폭우로 인해 열려있던 맨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했다. 당시 부산은 시간당 145.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에서 물이 역류했다. A씨의 사고를 목격한 인근 상인들이 즉시 맨홀 아래로 내려가 구조에 나섰고 다행히 A씨는 큰 부상 없이 귀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부산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됐으면 부산소방재난본부에는 호우 피해 관련 신고가 36건, 경찰 112 신고는 74건에 달했다. 이번 사고는 기습폭우 속 도시 배수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실시간 경고 시스템과 맨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동 대상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세 아동 비양과 SNS로 접촉해 보호자가 부재한 틈을 타 비양의 주거지를 방문했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양에게 특정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세 이상 나이차가 나는 아동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간 점 등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형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웃 주민들과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총 판도는 10만 8,400원이었으며 점수당 100원 기준의 소액 게임이었다. 이들은 게임 규칙에 따라 1등은 딴 돈 일부로 통닭 맥주를 사기로 해 승자가 모든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고스톱을 단순한 일시적 오락행위로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과거 도박 전력과 경찰 단속 중 적발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현금 액수와 게임 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소액 판돈과 제한된 시간 내의 오락성 게임은 도박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광안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세 아이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행 중이던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아이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는 지난 7일 밤 9시 30분경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아버지와 손을 잡고 인도에 서 있던 아이가 돌연 뛰어나와 차에 부딪혔다. 렌터카를 운전 중이던 A씨는 급제동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A씨는 보험은 처리했지만 렌터카 업체가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무단횡단한 아이가 원인인데 왜 내가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은 전혀 없다. 렌터카 손해는 아이 부모에게 청구해야 한다며 만약 경찰이 벌점을 부과하면 직결 심판을 신청해 무죄를 다투라고 조언했다. 도로 위 돌발 상황에서 무조건 차량 책임으로 보는 관행과 운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